인강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죠. 인강 강사님들 보면 너무 강의 잘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하셔서 듣고 있으면 다 이해되는 것 같고 또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인강을 듣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면 그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학생 딸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혼자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라고 시킨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인지 또 어떤 해법이 주어질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서 학원을 안 보내고 중2 때부터 인강으로 혼자 공부시켰어요. 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한 건 아니나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큰 욕심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알아가다 보면 점점 더 잘하려니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혼자 낚시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냥 낚싯대를 손에 딱 쥐어주고 자, 이제부터 혼자 낚시해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학원 안 보내고 혼자 인강 보기 한다고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이번 겨울방학도 인강 듣는다고 보내더니 개학이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와서 학원 다녔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중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었겠어? 아이들이 혼자 인강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인강은 수동적 공부의 끝판왕이거든요. 본인은 그래도 애써 봤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걱정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학원 알아보고 레벨 테스트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결국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다가 또 어제 저녁에는 학원을 안 다니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본인만 학원 안 다니고 있어서 불안하답니다. 학원을 가겠다고 하면 보내줄 텐데 왜 이렇게 안 가겠다고 했다가 불안하다고 했다가 스스로 마음도 못 잡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학생이 마음을 못 잡는 건 학원 레벨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기 실력 다 드러날 텐데 자기 실력의 민낯을 들킬까봐 두려운 거죠. 자신이 정말 기초도 안 돼 있다는 얘기 들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아이를 너무 믿고 방치했던 걸까요? 그래도 성격은 좋아서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고 방학에도 집에만 있지 않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불안하다면서도 잘 지내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냥 철없는 사춘기 소녀의 불안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애들이요 공부하는 거 하고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공부 때문에 불안해도 친구들과 노는 거 싫어하지 않는 휴머니스트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근데 이런 아이일수록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이 학생이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자, 지금 이 학생이 레벨 테스트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벨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이 학생이 당장은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건강검진 받지 않고 지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몸에서 이렇게 암이 막 자라고 있는데 암 검사를 안 했으니까 나는 좀 몸이 안 좋지만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나는 암은 아닐 거야 이렇게 위안하고 지내는 거하고 이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자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학생이 성적이 높은 것도 아니나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신 걸로 봐서요. 이 학생이 7, 80점대 성적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초 실력에도 당연히 구멍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운 개념이나 내용들도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거 뭐더라?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학생은 자기 실력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실력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더 마주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구멍이 있으면 구멍 메꾸고 진도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 학생한테 필요한 거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이 낚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학생은 그동안 혼자 낚싯대를 들고 이런저런 시도는 했지만 낚시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 법,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학생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는 법은 어떻게 알려줘요? 국영수 정도 레벨 테스트를 하면요, 이 학생 실력이 아마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게 발견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멍이 있다고 야 정신 차려 한마디 해주면요, 이런 학생은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중학교 내용을 지금 다시 공부해야 하는데, 만약에 학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요,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은요, 이 자존심을 잘못 건드리면요,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할 거야 하고 뻗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을 다지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굳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인강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강을 보면서 공부해도 되는데, 대신에 인강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가이드해주는 그런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인강을 가이드해주는 코칭을 할 때는요, 단순히 그냥 공부 스케줄 짜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에게 실력을 메꿀 수 있는 인강도 선정해주고 스케줄도 짜주지만, 차후에 이 학생이 혼자서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근력이 만들어지도록 코칭을 해줘요. 즉 얘한테 낚싯대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법을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강으로 혼자 공부를 제대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인강 선생님들 정말 다 잘 가르치시는 일타 강사님들이지만 학생들은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 영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문제를 풀어주면 그때는 다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빠지지 않고 계획대로 이걸 다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공부는 전혀 학습이 안 돼요. 그게 인강만 그런 게 아니고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원을 다녔어도 지금의 마음이면요, 그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학생이 혼자 인강을 수동적으로 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은 제가 옆에 딱 같이 앉아서 각 강좌가 시작할 때 그 주제, 수업 목표가 뭔지 아이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수업 시작할 때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뭘 배우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 인식하고 강의를 듣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는요, 처음부터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동안 이 학생이 혼자 인강 들을 때는 그런 거 별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하면서 전체적인 뼈대를 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 화면을 멈추면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필기를 시켜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이끌어줘요. 특히 이 학생은 휴머니스트 성격인데, 이 성격의 아이들이 정말 필기하는 건 너무 귀찮아해요. 그렇지만 필기를 안 하고 인강을 들으면요, 그냥 확 지나가는 드라마 본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는 걸 몸으로 익히게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집중하고 필기하는 습관이 학교 수업으로까지 그대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내신을 잘 받으려면 수업 집중도 좋아야 되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설명 잘 받아 적어야 돼요. 그게 내신에 다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동안 아마 이 학생은 학교 수업도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학생은요, 이런 식으로 2월 한 달 동안이라도 빡세게 스케줄 잡아서 복습을 막 돌려야 돼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요, 이거 복습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 학교 가면요, 이분은 정말 공사 다망하실 분이라서요, 그 전에 매일매일 충실히 구멍난 부분을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이제 든든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작한 후에도 계속 이렇게 붙어 앉아서 인강 듣기를 코칭을 해주면서 학교 수업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중간고사 대비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코칭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수개월의 과정을 해나가면요, 학생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이 학생이 휴머니스트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휴머니스트 성격은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특징이 제일 두드러지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가오상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주 싫어해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은 아는 걸 모른다는 것이 밝혀질 때 정말 죽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받는 거 피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원에 분명히 친구들도 다닐 텐데 거기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실력이 너무 낮아서 들어갈 반도 없고 이래봐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실력을 만회하는 동안에는 이 비밀리에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이 학생의 성격까지 고려해서 나온 맞춤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한테 코칭 받는 동안에 이렇게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서 너의 실력을 이렇게 쫙 보여주자고 잘 꼬시는 것까지가 다 전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격의 학생들이요, 노트 필기, 오답 노트, 이렇게 귀찮고 사소해 보이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이게 통이 큰 사람들이라서요. 잘 자라고 사소한 건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위권 이상의 점수는 디테일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거를 건너뛰는 습관은 고칠 필요가 있잖아요. 행동 습관은요, 사고 습관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귀찮아서 안 하는 애들은요, 생각에서도 귀찮은 거는 건너뛰어 버려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귀찮음을 극복하고 필기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해도요, 이 촘촘한 사고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학생은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성격 검사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혼자 계획 세워서 인강 듣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인강을 씹어먹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자신감도 생기고 또 계획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수련도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계획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었나요? 이 학생의 지금 공부 마음은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과 공부 지겹고 싫고 부담스러워 하는 그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뭔가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탁탁 해나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면서도 뭔가를 엄청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순공시간이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학생들이 꼭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학생도 공부가 부담스러우니까 공부는 싫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놀자, 친구들 만나서 놀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공부하면서 늘어지게 되고 시간만 자꾸 지나고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런 경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가 학원을 다녔으면 그래도 진도라도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학원을 다니려니까 이게 힘들 것도 같고 또 내가 실력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는 시간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학원 갈 용기도 안 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공부하는 법,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씩 코칭해주면요, 그래도 따라와요. 그렇게 딱 붙어 앉아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어들고 또 공부를 이거 해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스스로 알아가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강을 듣던 학원을 다니던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막연히 학원 보내면 배워오겠지, 인강 들으면 배우겠지 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시겠지만요, 그건 아이에게 낚싯대 그냥 손에 쥐어주고 물가로 그냥 내보내는 거하고 같아요. 아이에게 제대로 낚시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코칭이 이렇게 수동형 공부에서 벗어나서 능동형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